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홍동백서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홍동백서를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을 차린다 할 때 홍동백서니 조유리시니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사진에 나오는 그런 낱말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런 낱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전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감노하라, 배노하라 이런 얘기도 하죠. 이것도 다 이런 데서 나온 말이다. 어떤 데는 남의 잔치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또 어떤 데는 남의 제사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잔치나 제사나 다 상을 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써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래란 이제 한자 말이 있습니다. 가래다. 집가자에 예도래자다. 그렇죠? 한 집안에서 지켜야 할 관혼상제에 대한 예법을 가래라고 한다. 그렇죠? 네. 가정의례를 줄인 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가래라는 것이 이제 책 이름도 있습니다. 고유명사로서. 그렇죠? 중국 명나라 때 구준이라는 사람이 관혼, 상제 등에 관해서 주자의 학설을 모아서 만든 책이 가래다. 흔히 주자가래라고 한다. 우리나라 조선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이런 책을 가지고 많이 참고를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가래가 있으면 이제 가가래가 있다. 가가래. 각 집안에 따라 달리 행하는 예법 풍속다이다. 예, 가래라는 큰 기준이 있는데 또 각 집안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것을 가가래라 한다. 그렇죠? 우리나라 제사 음식 진술은 가가래라 하여 각 가정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네. 그리고 제사 음식 진술은 가가래에 속하는 것으로 집안의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이런 낱말도 있고 실제로 이렇다. 여기에 진설을 한다 했죠. 진설할 때는 진이라는 것은 늘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설도 그런 의미다. 진열장 할 때 그렇죠. 진짜 늘어놓는다. 이 진설이라는 낱말은 제사나 잔치를 할 때 음식을 급식에 따라 상 위에 차려놓는 것을 진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 진설과 관련해서 이제 홍동백서다, 조유리시다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전에 좀 염두에 둘 것이 있다. 제사 진설에 있어서 홍동백서라고 하지만 이에 관한 명확한 예법이 없고 생동숙선이 좌포우행이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제가 한번 집에 있는 책을 찾아봤어요. 조풍현 선생이 예전에 쓴 서울잡학사전이라는데 제사와 관련해서 이런 문구가 있었다. 이분은 그래서 1900년대 초에 태어나셔서 상당히 말하자면 이런 데 지식이 많은 분인데 이분도 홍동백서라고 하는데 명확한 예법이 없는 것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국국악진흥원이라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자가래, 앞에서 본 주자가래의 제사상 차리면은 과일의 구체적 명칭을 제시하지 않았다. 과라고만 그려져 있고 총 6종류다. 다만 주석서에, 그렇죠? 주자가래 주석서에는 계절에 수확되는 과일을 차린다는 뜻의 시과, 그 제철 과일이라는 뜻이죠. 시과라고만 적혀 있다. 그래서 어느 것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가가래라는 것도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사자성어로 주로 된 진설에 관한 그렇죠.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사전에 나온 것들이다. 홍동백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죠. 제사상을 차릴 때 붉은 가실, 홍이죠. 홍은 동쪽에 놓고 흰 과실은 서쪽에 놓는다. 이것이 이제 홍동백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동육서다. 제사상을 차릴 때 생선 반찬은 동쪽에 놓고 어는 동쪽이다. 그렇죠. 고기 반찬, 육은 서쪽에 놓는다. 어동육서다. 그리고 이제 생선과 관련해서 보면 두동미서다. 제사상을 차릴 때 생선 따위의 머리는 동쪽으로 놓고 머리는 두동, 그리고 꼬리는 서쪽으로 향해 놓는 것이 두동미서다. 다 외울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런 말들이 사진에 올라와 있다. 또 계속됩니다. 이제 조유리시다. 그렇죠? 제사에 흔히 쓰는 대추, 밤, 배, 감 따위의 과실. 이것이 이제 네 가지 제사 때 많이 쓰는 것을 조유리시라 한다. 그리고 제사의 제물을 진설할 때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의 차례로 차리는 격식을 조유리시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조유리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유리시의 이것을 바꿔서 조율시이다. 감이 먼저 오고 배가 나중에 온다. 이런 것도
같은 사진에 나옵니다. 제사의 제물을 진설할 때 왼쪽부터 대추, 밤, 감, 배다. 그렇죠? 배, 감이 아니라 감, 배의 차를 넣는 격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차리는 데도 있고 조율일시 하는 데도 있고 조율시로 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감 놓아라, 배 놓아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에서 이제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선비가 친구 집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날이 제삿날이라 그래서 친구 집에서 상을 차리는 것을 보니까 조율이시로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이보게 자네 왜 조율이시로 차리나? 조율시이다. 감을 놓고 배를 놔야지 하니까 두 사람이 다퉜다라는 그런 얘기에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그런 얘기 나왔다. 그러면서 왜 조율시이라고 하느냐? 나름대로 이제 근거로 한 것이 조는 이제 대추죠. 대추는 시가 하나다. 하나는 임금을 상징한다. 가장 높은 것이다. 그렇죠? 조다. 율은 밤은 보통 한 톨 안에 밤이 세 톨이 들어가 있다. 그죠? 밤송이 안에. 그래서 삼정성을 뜻한다. 그래서 율이다. 율. 그렇죠? 시는 감은 시가 6개다. 이것은 육정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낮다. 그리고 배는 시가 8개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팔도 관찰사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다. 이것은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므로 조율시이가 맞다. 하는 사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율이시다. 조율시이다. 여기에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그런 우리 속담이 생겼다. 남의 잔치에, 남의 상 차리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있습니다만 중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 우리나라 전통과 예절에 대해서 표기해둔 예서에 저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앞에서 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 홍동백서다, 조율이시다. 그러면 대체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을까? 어느 기자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걸 돌이켜보면 60년대 후반 정부 보고와 동아일보에 갑자기 등장하고 말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께 전파되기 시작됐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60년대 후반인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69년인가 아마 설문조사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정부에서. 당신 집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홍동백선이 진설을 어떻게 합니까? 홍동백서냐 조율이시냐 이렇게 하고 있느냐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많이 퍼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얘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앞에서 조풍년 선생도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좀 더 복잡한 것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반서갱동이다. 그렇죠? 반은 밥이죠. 밥은 서쪽에 놓고, 갱을 죽이다. 그렇죠? 우리가 양갱할 때 읽었습니다. 양갱. 요강이라고 하는 양갱. 갱은 동쪽에, 국은 동쪽에 넣는 것이 반서갱동이다. 또 좌포 우회다. 그렇죠? 제사상을 찰 때 육포는 이게 포다. 육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넣는다. 이것이 좌포 우회다. 그런데 서포동해다. 왼쪽에 이제 좌는 서쪽이므로 사실은 내용과 같은데 서포동해라고 하는 표기해 놓은 것들도 많이 보여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이것은 사전에 나오진 않는 말이다. 사전에 좌포 우회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포동해라고 쓰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겠어요. 뜻은 같아. 여기에서 이제 해라는 것은 식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주, 단술, 그렇죠. 마시는 음료, 그 식혜를 얘기한다. 요것과 다른 것이 식혜라는 게 있죠. 식혜. 요거는 생선과 소금, 밥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사겨 먹는 그런 것이죠. 동해안 쪽이 주로 많습니다만, 요것은 다르다. 요것은 아니고, 요것은 마시는 음료, 식혜를 얘기한다. 한자 이야기 704번째 시간에 보면 제가 식혜와 식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생동육서다. 생동숙서다. 네. 제사상 찰 때 생것, 그렇죠? 날 것. 생것은 동쪽에 놓고 익힌 것은 숙한 것은 서쪽에 놓는 것이 생동축서다. 면서병동이다. 사진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면은 서쪽에, 국수 종류는 제사상 서쪽에, 그리고 떡 종류는 동쪽에 넣는다. 이것이 면서병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대체로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개 있습니다만 사진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뺐습니다만 우리가 성리학의 우리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황
율곡 2위는 제사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 시대에도, 그렇죠? 벌써 몇백 년 전에 그 시대에도 태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물며 급변하는 지금은 당연히 또 이걸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율곡은 제사 음식 준비는 집 제사의 규모에 맞게 계절별로 몇 가지 올리면 된다. 글쎄요, 요즘 뭐 돈 많은 사람도 많으니까 예산 규모에 맞춰서 엄청 크게 하라는 막 그런 얘기는 아니죠. 계절별로 또 몇 가지 막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봄직하다. 자, 오늘 가래, 그렇죠? 가가래, 진설이라는 낱말을 살펴봤고, 주로 홍동백서다, 조유리시란 말을 많이 하고, 또 몇 가지 이렇게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종교적 문제로 제사를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제가 조율이시다, 조율시이다, 여러분들 어떤 가가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만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정도 낱말 정도는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